노후 자금 10억은 모아야 한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죠.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 턱없이 먼 숫자, 그래서 막연한 불안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글이 많습니다. 10억 없으면 노후 파산이라면서요. 저는 3억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10억이라는 숫자 공포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한 달 200만에서 30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굴리고 어떻게 세금 없이 떼쓰느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 계좌를 3개의 주머니로 나눠 운용하는 3분법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폭탄을 어떻게 피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특히 1,500만 원 인출 기준을 모르면 세금이 3배로 뛰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연금 전략이 확 바뀝니다. 100세 시대 심지어 120세까지 거론됩니다.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익숙해졌죠.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돈이 먼저 떨어지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억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5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산다고 치면 25년이에요.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으면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 9억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10억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이 계산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빠져 있어 퇴직연금도 빠져 있습니다. 실제 은퇴자들 사이에서 자산가라 불리는 분들조차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 이하를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쯤 나오고 퇴직연금이 월 50만에서 80만 원 나오면 기본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커버됩니다. 내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금액은 10억이 아니라 훨씬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억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10억이라는 숫자에 겁먹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 이게 훨씬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세배 레버리지 ETF에 전 재산을 넣었다가 반토막난 사례도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거대한 목표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운용구조, 이것을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구조만 잘 짜놓으면 3억이든 5억이든 충분히 편안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그 운용구조가 바로 3분법입니다. 3분법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노후 자금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누는 겁니다. 바구니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3개로 나누느냐? 한 바구니에 전부 담으면 시장이 폭락할 때 생활비까지 위험해지고, 반대로 전부 안전자산에 넣으면 물가를 못 이겨서 돈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첫째, 현금 주머니입니다. 이건 안전금고 역할입니다. 급하게 쓸 돈을 지키는 자리예요. 원금 손실 없이 이자만 받는 MMF나 CD금리, ETF 같은 초단기 금융상품을 담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오거나 집수리가 필요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이 필요할 때 여기서 바로 꺼내 쓰는 겁니다. 보통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를 현금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둘째, 인컴 주머니입니다. 이건 월급 통장 역할입니다. 은퇴하면 월급이 사라지잖아요. 그 월급을 대신하는 주머니입니다. 매달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은행주 ETF, 리츠 ETF를 배치합니다. 리츠가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회사 ETF입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구조예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주머니입니다. 셋째, 성장 주머니입니다. 이건 미래투자 엔진입니다. 나스닥 100 AI 반도체 같은 성장주 ETF로 채웁니다.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나머지 주머니를 보충해주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은 아니지만 10년, 20년 뒤에 인컴 주머니와 현금 주머니가 비었을 때 여기서 옮겨 채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 주머니를 어떤 계좌에 담느냐입니다. 계좌 종류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 혜택이 큰 ISA와 IRP에는 인컴과 성장을 넣고, 현금은 일반 계좌에 넣는 것, 이것이 절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금 주머니입니다. 일반 위탁 계좌에 보관합니다. 원금을 지키면서 이자를 받는 용도이므로 세금 혜택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연금 계좌 밖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금 계좌에 넣으면 55세 전에 빼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급하게 쓸 돈인데 세금을 내야 하면 안전금고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폭락할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는 달러입니다. 코스피가 빠질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현금 주머니 일부를 달러로 투자되는 미국 초단기채 ETF로 채워두면 환해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기 때 방어력이 확 올라갑니다. 다음은 인컴 주머니입니다. ISA 또는 IRP에 담습니다. 월배당 ETF 은행, 보험주 고배당 ETF, 리츠 ETF 등을 넣습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ISA에서는 이걸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너무 빨리 인컴형으로 전부 갈아탄 것입니다. 아직 월급이 나오는 단계라면 복리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확 꺾여버립니다. 실제로 26년 차 증권 전문가도 월급이 나오는데 커버드콜을 잔뜩 사뒀다가 자산 증식 기회를 날렸다며 크게 후회한 경험담을 전한 바 있습니다. 커버드콜이 뭐냐면요, 주가 상승을 포기하는 대신 높은 배당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익이 제한되니까 성장기에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성장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성장 주머니입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에 담습니다. 나스닥 100 S&P 500 AI 반도체 ETF, 이런 장기 성장형 자산을 넣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해도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과세이연이 뭐냐면요,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투자에 굴릴 수 있어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0년이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시장 변동에 따라 비중 조절이 어려우면 TDF도 좋은 대안입니다.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데요,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은퇴가 멀면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채권을 늘려주는 겁니다. 은퇴 후라도 포트폴리오의 심장에는 성장 엔진을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물가 상승을 이기려면 100% 안전 자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돈을 불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뺐을 때입니다. 여기서 모르면 큰일 나는 핵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 인출 1,500만 원 이선을 절대 넘지 마십시오.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냅니다. 70세 미만이면 5.5%, 70세에서 80세 사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입니다. 상당히 낮은 세율이에요. 그런데 연간 인출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한 달로 치면 약 125만 원인데요. 이걸 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액이에요. 전액 물론 전액 종합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3%에서 5.5%에 비하면 16.5%는 3배 이상 무거운 세율입니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니까 세율이 더 올라가요. 연금 수령기에 갑자기 세금이 몇백만 원 뛰어오르는 세금 폭탄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동입니다. 이건 세금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월 몇십만 원씩 나올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수백만 원이에요. 세금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건보료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진짜 절세가 완성되는 겁니다. 인출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연간 연금 인출액이 1,500만 원 이하인지, 둘째, 다른 소득과 합산해도 세율이 안 올라가는지, 셋째,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는지, 넷째, 부족한 생활비는 ISA 비과세 계좌에서 보충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세 증후군도 조심하세요. 은퇴 후 주식을 팔아 생활비로 쓸 때 보유 주식수가 줄어드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나무에 잎이 하나씩 떨어지듯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 불안 때문에 필요한 인출을 미루다가 생활 수준이 떨어지거나 공포에 전부 현금화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이럴 때 원금 수량을 유지하면서 기계적으로 현금을 만들어주는 커버드콜 ETF를 인컴 주머니에 일부 편입하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배당이 따로 나오니까 잎이 떨어지는 느낌이 줄어드는 거죠. 마지막 섹션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연금 3분법이 확산되면 월배당 ETF와 TDF 상품에 자금이 몰립니다. 이미 국내 월배당 ETF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월배당 ETF 순자산이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흐름에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함께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절세 관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예요. 이 ISA에서 IRP로 이체하는 세액공제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ISA 3년 만기되면 해지하고 끝내는 분이 많은데 IRP로 옮기기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 한도이고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도를 아직 채우지 않으셨다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리스크 경보도 드리겠습니다. 성장 주머니를 너무 일찍 포기하는 함정입니다. 나이 들면 안전하게라는 상식 때문에 50대 초반부터 성장 자산을 전부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식 비중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3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성장 엔진 없이 물가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90년대에 짜장면이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이 넘습니다. 안전자산 100%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포트폴리오일 수 있습니다. 구매력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30년 뒤에는 같은 돈으로 지금의 절반도 못 삽니다. 그래서 성장 주머니는 끝까지 유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10억을 모으자가 아닙니다. 현금 인컴 성장세 주머니를 만들고 세금 덜 내면서 꺼내 쓰는 구조, 이걸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숫자에 쫓기면 조급해지고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지금 당장 거액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구조 위에 시간을 얹으면 복리가 알아서 일을 해줍니다. 오늘 당장 연금 계좌 구조를 점검하고 3분법에 맞춰 주머니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계좌 3개 열고 역할에 맞게 ETF를 나눠 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한번 구조를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